전국에 계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진모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현재 2주차인데 오늘 4강 지수 로그 방부등식하고 지수 로그 함수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어요. 이 지수 로그 함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렇게 지수 로그 방부등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수 로그 함수라는 체계로 나눠서 볼 수가 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는 기본적인 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얘는 식 정리만 잘하면 된다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식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는 식을 줄 거야. 살짝 요거 칠판 주개 좀 갖다 놓고요. 여기는 상대방이 나한테 식을 줄 거기 때문에 나는 식 정리를 잘하면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식을 주지 않아요. 대신에 뭘 줄 거냐면 문장을 줄 거예요.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라고 요구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여기는 선 상황 정리, 그 다음에 후 식 정리. 여기는 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그 식을 연산만 잘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식을 직접 만들어서 먹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이 과정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특히 이 지수로그 함수를 보통 우리 교과 과정은 지수로그 함수가 먼저고 지수로그 방부등식 뒤인데, 선생님이 살짝 바꿔놓은 이유는 이 지수로그 방부등식의 문제 풀이법이 바로 지수로그 함수의 값을 구할 때 중요하게 활용되기 때문에 먼저 선생님이 지수로그 방부등식을 먼저 할 거고 지수로그 함수를 후반부에 배치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지수로그 방부등식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바로 매핑, 그리고 문제풀이, 그 이후에 지수로그 함수, 그 다음에 매핑, 문제풀이, 이런 순서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첫 번째 지수 로그 방부등식이에요. 방부등식. 사실은 이제 선생님 챕터를 4개를 쪼개보면 지수 방정식, 그리고 두 번째는 지수 부등식,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이렇게 4개로 구성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가 교과 과정을 보게 되면 사실은 지수 방정식은 크게 4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단 첫 번째 설명해 준 것은 현재 이런 식으로 해서 미수가 일치하는 경우를 공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수가 다를 때 대신에 위에 있는 지수는 같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미수도 다르고 지수도 다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케이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A의 2x승 플러스 A 곱하기 AX승 플러스 B가 0이다. 이렇게 되는 2차식 꼴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재 이 강의를 보고 있는 학생들 중 올해 이제 수능을 보는 고3이나 N생들은 실제 수능에 나올 수 있는 건 이거 딱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나올 거고, 실제로 이제 고2까지 보는 학생들, 현재 나는 예비 고2나 현재 고2 상태야. 그래서 나는 교과 내신 과정에서 공부하는 과정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여기까지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내신 과정은 시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좁은 상태에서의 30문제를 낸다면 사실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엄청 중요한 건 당연히 낼 거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도 시험에 내야 한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험에 아주 중요한 것, 시험에 덜 중요한 것, 이런 것도 싹싹 긁어 모야만 지수로그 함수라는 한 단원에서 30문제를 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능이라면 수원-수투 미적분 또는 수원-수투 확통의 과정에서 30문제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수원에서 낼 수 있는 문제 수는 맥시멈이 10문제밖에 안 돼요. 10문제면 현재 지수로그 1단원, 지수로그 함수라는 1단원에서 지수로그, 지수로그 방부등식, 지수로그 함수까지 요 3단원에서 3문제밖에 못 낸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제 출제하는 원리는 다르죠. 그러면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시험에 내자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능 과정에서는 이 과정은 다루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철저하게 우리는 수능 과정이기 때문에 요 밑부분은 다루지 않을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알고 보자. 자, 지수 방정식은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뭐냐라고 한다면 1번 바로 기본형이라고 설명할 수 있죠. 자, 이 기본형도 보통 대다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방금 전에 보였던 그 식의 결과가 나온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최적화 정리 후라는 내용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최적화 정리 후.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뭐야 하면은 양쪽에 있는 것 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거 전부 다 이항에서 하나로 합치시고 미수는 뭐가 돼야 돼요? 같은지 확인하고 거듭제곱수는 거듭제곱을 정리하고 합성수는 소인수분해서 약분할 거 다 약분했더니 더 이상 줄일 게 없네 라고 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줄일 게 없네 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런 모양을 갖출 거다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상태가 나온다면 하고 질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는 미수가 같기 때문에 결국 양변에 있는 미수를 제거한다면 현재 이것은 fx하고 gx가 같다라는 간단한 원리로서 문제를 소화해 주시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수 방정식은 현재 이 케이스 외에는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조금 더 확장해서 아까 설명했던 것 중에서 쭉 하나 더 들어가 볼까 하면은 치환형 이게 정리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적화 정리 후 이게 되는 거죠. 최적화 정리 후. 만약 상대방이 요거 내면 어떻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A의 2x승 플러스 A 곱하기 AX승 플러스 B가 0이다. 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문제 풀 때는 우리가 편하게 AX승을 간단하게 T라는 값으로 치환해 주세요. 자, 인데 우리는 여기서는 이제 지수 전체 값들 중에서 그래프로 그릴 수 있는 거 환산하기 때문에 미수는 0보다 큽니다. 이렇게 문제에서 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A가 0보다 크다는 것은 곧 뭐다? 하면은 양수에 대한 거듭제곱이구나. 양수에 대한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이것은 T가 0보다 크다라고 설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식은 치환했을 때 T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는 0이다라는 2차 방정식을 풀어주시고 나중에 풀어주게 되면 T가 예를 들어서 알파하고 베타가 나올 거야. 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과정에서 살짝 나중에는 AX는 알파 그리고 하나는 베타 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 중에서 X 값을 구해 주면 돼 라고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과정은 거의 땅짓고 협칠만큼 쉽게 출제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살짝 올려서 옆으로 가서 이제 지수 부등식을 나갈 텐데 지수 부등식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이제 기본형이다라고 설명해 주는데 기본형은 말 그대로 반복하고 있죠. 바로 최적화 정리 후다 설명할 수 있어요. 최적화 정리 후. 그 다음에 설명해 주는 것은 만약 상대방이 A의 fx승이 A의 gx승보다 크다면 이거 설명해 줍니다. 과정을 풀 때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 현재는 우리가 보통 이제 이것은 이제 미수를 제거한 상태에서의 위에 있는 지수끼리 비교하면 되는데 만약 첫 번째 설명하는 것이 A가 0과 1 사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두 번째는 A가 1보다 크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참고로 옆에 보여드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2분의 1의 기본적인 2분의 1의 x승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이제 실제 함수를 배우게 되면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는 x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죠? 하면 2분의 1의 마이너스 1승 그러니까 2분의 1의 1이라고 하면은 요 2분의 1의 1승은 2분의 1 될 거고 x가 2가 되면 어때? 라고 하면 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 x가 3이면은 기본적으로 2분의 1의 3승이기 때문에 이것은 8분의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곱하면 수가 이 x라는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곱하는 양이 많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분모는 어떻다? 더 상대적으로 더 빨리 커질 거고 분자는
적게, 느리게 커질 거다.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전항 대비 값이 어떻게 되면 전항보다 값이 작아지더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0과 1 사이를 적을 때 살짝 여기다 뭐라 쓰냐면 바로 감소성분이라고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0과 1 사이는 감소성분이다. 그래서 감소성분을 제거한다면 이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뀔 거다라고 설명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1, 2차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거꾸로 한다면 이 A가 1보다 크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증가성분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A가 0과 1 사이는 감소성분, 분모가 더 크니까 감소성분, 1보다 크면 이것은 증가성분이다라고 기억을 해 줍시다. 그래서 현재 이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설명해 준 거야. 그래서 이거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겠구나 라고 설명을 달아주시면 되겠어요. 우리 잠시 있다가 이 지수로그 함수를 나갈 때 이 그래프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 내용을 다루어 주겠다라는 점도 미리 설명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수 부등식은 딱 이 내용 한 가지만 아시면 사실은 문제를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살짝 넘어와서 그러면 요 범위에서 두 번째 지수 로그 방부등식, 그 중에서 이제 지수 방부등식을 했으니까 로그 방부등식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세 번째 뭐냐? 로그 방정식 이게 되는 거지. 예, 로그 방정식이에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첫 번째는 뭐다? 기본형 이게 되겠죠. 기본형. 그러면 이게 뭔데? 라고 한다면 로그 A의 fx가 예를 들어서 B야 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로그 A의 fx가 B야 라고 설명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뭘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 선생님이 따로 노란색 글씨 놨는데 뭐 학생들 입장 정리하는 입장 다를 테니까 선생님이 하나 적어 볼게요. 이렇게 로그 A의 fx는 B야 라고 설명했어요. 자, 됐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요 사실은 어렵지가 않아요. 요게 1번. 그러면 이거 뭐야? 라고 한다면 사실은 fx가 뭐지? 라고 한다면 넘겨주는 순간 A의 비승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fx의 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fx가 뭐야 하면은 1차나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1차나 2차 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차 방정식 또는 2차 방정식을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풀 때는 애들이 별로 이렇게 뭐 어렵지 않은데?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인 거야. 자, 선생님이 여기서 따로 중요라고 설명을 해줘요. 아니 그러면 지수, 로그, 방부등식이 다 똑같이 쉬운 거냐? 라고 한다면 사실은 지수, 방부등식은 쉬워요. 근데 로그, 방부등식은 좀 어려워요. 뭔가 하나의 그 기본의 팁이 있단 말이야. 그게 뭐지? 라고 한다면 바로 정의입니다. 로그의 정의. 이 부분을 꼭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로그의 정의가 뭔데? 라고 한다면 바로 로그 A의 fx라고 할 때 이 진수의 제한 범위 확인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fx가 항상 0보다 커야 한다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 체크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자, 요게 이 과정의 가장 큰 핵심이야. 그러니까 이 진수 제한 범위를 언제 체크할 거냐? 현재 이 왼쪽에 있는 기본형 1번을 보시면 이미 내가 로그 A의 fx가 B다 할 때는 이미 B가 양수든 음수든 간에 요걸 살짝 넘겨주면 이 A의 비승이라는 값은 이미 0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럼 0보다 크기 때문에 당연히 진수인 fx는 양수다 라는 설명이 되기 때문에 전혀 이 정의를 생각하지 않아도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모든 문제 풀 때는 로그 방부등식은 전부 진수의 제한 범위 확인을 꼭 해줘야 한다가 원칙이에요. 진수의 제한 범위 확인이 필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니 그러면 이거를 매번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거 아니냐? 맞아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 할 거냐라고 선생님이 정리를 해줄 텐데, 바로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x를 품는 로그의 식이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식 존재할 때, x를 품는 로그의 식이 몇 개다? 서로 다르게 두 개 이상 존재하게 되면 이때는 진수 제한 범위를 꼭 확인해 줘. x를 품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식이다 라고 설명해 줘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는 바로 부등식 전범위예요. 부등식 전범위. 잠시 후에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드리면서 이게 나오면 전부 다 내가 진수 제한 범위를 꼭 해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꼭 기억하시고 항상 몸에 배이도록 습관화해서 공부해 주시기 바라요. 엄청나게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한번 설명해 달라. 로그 방정식. 만약에 로그 A의 fx가 로그 A의 gx와 같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과정 앞에는 뭐가 붙어야 돼요? 바로 최적화 정리 후가 따라 붙어야 됩니다. 최적화 정리 후 이렇게. 그래서 더 이상 줄일 거 줄이고 정리할 거 정리했더니 가장 중요한 미수일치까지 확인을 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이 결과는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한다면 이때는 위에 있는 진수끼리 갖다 놓고 풀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사실은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적화 정리한 것까지는 맞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진수끼리 갖다 놓고 풀면 되겠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뭐냐? 그러면 아까 방금 설명했던 뭐라고 했어요? x를 품는 로그의 식이 서로 다르게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더라. x를 품는 로그의 식이 서로 다르게 두 개가 존재하더라는 뜻이야.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뭐지? 하면 바로 진수의 제한 범위를 확인해 줘야 돼. x를 품는 로그의 식이 서로 다르게 두 개가 존재한다면 진수 제한 범위를 확인해 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때 가서 이제 두 번째인 바로 진수가 서로 같다를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1번과 2번이 되면 바로 3번에서는 바로 1번과 2번을 비교해 주세요. 1번과 2번을 비교해 줘.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립을 해서 문제를 풀어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절차 과정 중에서 이 1번의 식이 바로 지수 방정식하고는 약간 다른 점. 그러니까 나는 꼭 해줘야 되게 하기 때문에 얘가 들어가면은 조금 더 레벨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점수를 줄 거면 지수 방부등식을 낼 거고, 점수를 좀 깎아볼까 하면은 로그 방부등식을 출제하겠다라는 게 출제자의 원리예요. 그래서 지수와 로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지금 방금 공부했던 로그의 정의를 학생들이 지켜줄 거냐가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게 두 가지가 있겠고, 그러면 요것도 치환형이 있지 않을까? 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맞아요. 그 살짝 하나 정리해보면, 치환형이 되겠죠. 최적화 정리 후 됩니다. 최적화 정리 후.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되죠. 로그 A의 fx 제곱 플러스 A 곱하기 로그 A의 fx 플러스 B가 0이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어떻게 풀겠느냐라고 질문할 텐데, 이럴 때는 편하게 로그 A의 fx를 t라고 치환해 주세요. t라고 치환해 줘. 그럼 현재 이 식은 t 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가 0이다 라고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t라는 방정식의 근을 찾아줄 수 있겠고, 현재 이것을 원상복구해주면 로그 a의 fx가 현재 알파와 베타 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나중에 끝나면 여러분들이 fx라는 건 사실은 a의 알파, a의 베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과정 이후에 x 값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 모든 과정은 최적화 정리 후, 그러니까 문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깔끔하게 미수까지 같도록 너에게 출제해 주지는 않아 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수가 다르면 거듭제곱수는 반드시 거듭제곱꼴 정리로 해서 식을 정리해 줘야만 한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그 부등식인데, 로그 부등식은 딱 기본형 하나밖에 없어요. 로그 부등식이 되겠죠. 로그 부등식은 첫 번째 기본형이라고 하죠. 오늘 진짜 많이 쓰는 단어죠. 바로 최적화 정리 후입니다. 최적화 정리 후. 그러면 이 과정 이후에는 우리가 알고 있던 식이 바로 로그 A의 fx가 로그 A의 gx와 같다, 이런 형태를 띄워줄 거다라고 보여줍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미수까지 같겠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요거까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확인할 것은 앞에 방정식과 똑같이 x를 품는 로그의 식이, 부등식인데 이렇게. 그러면 x를 품는 로그의 식이 2개 이상 등장했죠. 혹은 부등식이면 모조리 싹 다 뭐야 한다? 바로 진수 제한 범위 확인이 중요합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진수 제한 범위 확인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만약 미수가 0과 1 사이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보다 크다면 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로그는 지수의 함수이기 때문에 똑같은 성질이에요. 이때는 감소 성분, 위에 있는 이 경우는 바로 증가성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수를 제거하게 되면 얘는 기본적인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꼭 기억하세요. 감소 성분은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될 거고, 만약에 증가 성분이다 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될 거다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는 과정을 거친 후 바로 3번입니다 할 수 있죠. 3번은 바로 1번과 바로 2번을 비교해 주세요 라고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1번과 2번이 맞춰지면 이렇게 3번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해주면 된다. 아시겠죠? 자, 기본 과정은 이게 딱 4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짧은 시간 안에 간단하게 지수, 로그, 방부등식에서 익히고 배워야 될 것은 여기까지 설명으로 끝났다. 알았죠? 지금 빠르게 이해했으면 연습 한번 꼭 써보시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두 번째 화면 전환 후에 바로 연결해서 문제풀이와 매핑을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